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제와 재무, 그리고 기업 가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에비다입니다. 경제 뉴스나 투자 관련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할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지만 때로는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에비다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지표가 가진 한계는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할 기업을 선택하거나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할 때 꼭 알아둬야 하는 개념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1. 에비다란? 먼저 에비다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 약자로 법인세와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지표인데요. 기업의 핵심 영업활동만을 반영하여 금융 비용이나 세금 등의 외부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분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비다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비다 공식. 에비다는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 플러스 무형자산상각비, 혹은 에비다는 순이익 플러스 이자 비용 플러스 세금 플러스 감가상각비 플러스 무형자산상각비, 즉 기업이 빌린 돈의 이자 비용이나 세금, 자산의 감가상각을 제외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수익성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유용한 지표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에비다가 이렇게 널리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에비다가 유행한 이유. 에비다는 1990년대 중반 IT 버블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기업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급성장했지만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투자은행들은 이런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기 위해 에비다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기업이라도 이 지표를 보면 마치 흑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에비다의 인기 요인. 신생기업의 가치를 부각할 수 있음. 부채 부담을 제외한 기업 본연의 수익성을 강조 가능. 다른 기업들과 비교 분석이 쉬움. 특히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은 기업의 실제 순이익이 적자더라도 에비다가 흑자이면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설비 투자로 인해 적자를 보고 있어도 에비다를 보면 감가상각비와 금융 비용이 제거되므로 이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에비다는 기업의 가치를 부각하는 데 유용한 지표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3. 에비다의 문제점과 한계. 그렇다면 에비다를 맹신해도 될까요? 사실 에비다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에비다의 한계점. 1.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다. 기업이 부동산을 팔거나 일회성 수익을 올려도 에비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회성 손실도 에비다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장부 조작 가능성이 있다. 에비다는 영업 현금 흐름보다 장부 조작이 용이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조정하거나 일회성 비용을 조작하면 에비다 수치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3. 재고와 매출 채권 증가 시 신뢰도가 떨어진다. 3. 재고와 매출 채권 증가 시 신뢰도가 떨어진다. 기업이 인위적으로 매출을 늘리거나 외상 판매를 확대하면 에비다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현금 흐름과 무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제조업, 건설업과 같이 설비 투자가 많은 산업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매우 중요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에비다는 이를 제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5. 이자 비용과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이 많은 부채를 안고 있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에비다는 기업의 실제 수익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비다는 유용한 지표지만 단독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상태를 판단하려면 순이익, 현금 흐름, 부채 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4. 에비다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EBITDA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활용하면 유용한 분석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에비다는 기업 간 비교에 유용하다. 같은 산업군 내에서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을 비교할 때 에비다를 활용하면 상대적인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에비다를 다른 지표와 함께 분석해야 한다. 순이익, 현금 흐름, 부채 비율 등을 함께 살펴야 기업의 실제 재무 건전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에비다가 높더라도 실제로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이 부족하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비다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지표는 기업의 영업 성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여러 재무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